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경찰대학교 편입생 선발 시험을 치렀던 문제입니다. 형사법. 자, 29번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들 듣고 자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압수수색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제대로 아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압수수색이다 이러면은 일단 무시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훗날 또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죠? 압수수색이 제대로 돼야 증거를 법정에서 쓸 수가 있고, 또 압수수색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특히 수사관이 되실 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수사에 관심이 좀 있다, 아니면 수사 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 압수수색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의 답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죄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뭐하고 무슨 관련성? 바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예요?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 그죠? 여기서 인적 관련성이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하고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자죠. 그죠? 범죄 의심받는 사람, 피의자 사이에는 어떤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예를 들면 정치인의 우선 뇌물죄를 수사와 관련해 갖고 갔는데 그 정치인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웬 유명 배우하고 여배우하고 불륜 관계에 해당되는 사진들이 만약에 발견된다고 봅시다. 자, 이 경우에 직접적인 물론 그 여배우가 어떤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 같은 거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간혹 가다 이제 수사관이 됐다고 하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사건하고도 관련성이 없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불륜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아싸 하나 좋은 거 건졌다 하고 가방에 챙기면서 압수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압수물 목록에도 그거 적어놓고. 근데 그러한 행위가 결국은 나중에 다른 증거물까지도 위법한 수사가 됐다는 등 이렇게 해서 수사에 어떤 오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꼭 관련성이 있는, 그죠? 압수수색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좀 한정해서 압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나머지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보겠습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나왔는데, 이 공부량이 짧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1번이 어디가 어떻게 틀린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어디가 어떻게 틀렸습니까 지금? 그죠? 얼뜻 보기에는 다 맞는 얘기 같죠? 그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쭉 나가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데도 무작정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있거든요. 압수수색하는 요건이. 그 요건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자, 요거 하고 따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의 요건 이렇게 적었는데, 자, 일단 그 가장 큰 요건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범죄 혐의가 있어야지 돼요. 범죄 혐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 플러스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 필요성하고 사건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필요성과 사건의 관련성. 필요성과 사건과의 관련성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혐의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범죄 혐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압수수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너 아무래도 수상해, 놀러 갖고 와봐 하면서 압수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객관적인 혐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성. 반드시 이것을 가져가서 법정에서 증거로 써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어떤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라 그러죠? 뭐 정치인의 뇌물죄를 수사하러 갔는데 무슨 다른 사건, 무슨 다른 폭행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선거 범죄 사건도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이유로 해서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혐의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 압수할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의심할 만한 어떤 정황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왜 이러냐? 저질렀다는 의심 상황. 저는 정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할 만한 상황이나 정황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자, 그것에 상당한 이유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상당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좀 이렇게 X 좀 거볼까요? 네, X.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은, 말을 조금만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압수수색의 요건에는 범죄 혐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 필요성과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사건의 관련성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범죄의 혐의라는 것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런 의심할 만한 정황, 상황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상당한 이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요 문제를 볼 때는 어떤 분은 아무리 읽어봐도 선생님 답이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아, 잘 모를 때는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답이 나와. 이 과도하게 요건이 강화되어 있으면 뭔가 수상하다고 의심을 가져야 돼. 자, 제가 딱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당황은 하셨겠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이유까지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면 충분한 것이지 상당한 이유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상당한 이유, 요 말이 좀 눈에 거슬리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 거기 한번 가볼까? 내가 아까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봐보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압수수색의 요건, 자, 하나는 뭐야? 범죄의 혐의고요. 또 하나는 뭐야? 자, 필요성과 사건 관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께서는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현재 지금 경찰대학교 편입시험에 나왔지만은 범죄의 혐의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단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의심할 만한 이런 정황이나 상황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읽어볼게요.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지금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기다 좀 적어봐. 모르시는 분. 현재 지금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관련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것이 좀 명문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2007년 개정하면서, 그쵸? 2022년에 개정을 하면서 요거 내용을 명확하게 전부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8조에, 자,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라는 것이 22년도에 생겼습니다. 이 조항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목을 개정한 거죠. 그죠? 영장 제시와 사본교부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몇 조? 118조. 118이라고 적어놔. 118조, 118조.
깨끗하게 하자 또.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예요? 좀 약간 좀 틀렸다고 의심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참고인에게 교부한다고 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가 틀렸냐면은 일단 압수수색영장은 집행하러 갔을 때 그죠?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교부라는 요 단어인데요. 교부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제시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하지만 교부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참고인에게 줘야 돼, 말아야 돼? 참고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처분을 받은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바로 사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냥 교부하여야 한다만 나왔는데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셔서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사본교부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냥 교부하여야 한다 이 말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뭐를 교부한다고? 사본을 교부하는 거야. 왜?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이 틀렸습니다. 하나는 참고인이란 말이 들어가서 틀렸고 또 하나는 그냥 교부가 아니라 사본 교부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흠결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자, 깨끗하게 하자. 예, 깨끗하게 하고 자, 여기다가 적어볼까? 그래서 우리 현재 형사소송법 자, 왜 이러냐 이거? 형사소송법 118조에 나와 있어요. 형사소송법 118조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제목은 이거야.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자, 영장의 제시와 뭐라고? 사본교부.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어요. 118조에. 되셨나? 그리고 118조를 내가 여기다가 타이프를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그렇죠? 제시는 어쨌든 꼭 알아두셔. 그죠? 반드시 제시해야지 됩니다. 그냥 가져가면 도둑놈이겠죠? 그죠? 제시해야 되겠죠? 제시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쉼표가 들어가요. 그리고 처분을 받은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어쩐다?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 요렇게 규정하고 있어. 물론 뒤에 다만 쭉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또 해당 내용 나오면 공부하고, 일단 형사소송법 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문을 똑바로 안 보더라고. 그리고 조문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뒤져보는 친구를 못 봤어요. 맨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는 거 뭐예요? 강사들 교재 같은 쪼가리나 보니까 법정을 살펴보지 않으니까 형사소송법 지식이 되게 뭐라 그래, 어설퍼.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최근에 아는 후배들 수사관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너네들 요즘 수사할 때 형사소송법 참고 많이 하냐 했더니 바빠갖고 그런 거 안 본대. 그래서 너 언제 그러다가 너 된통 당한다. 반드시 피의자 잡아와서 수사할 때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반드시 뒤져보라 그랬어요. 내가 현재 지금 잘못된 법 집행인지 아닌지 몇 번이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똑바로 한번 보자. 여기 똑바로 보면은 지금 내가 요 색깔 좀 바꿔볼게. 자, 요거를 파란색으로 바꿔보자. 처분을 받은 자가 피고인인 경우야. 그죠? 피고인인 경우. 그죠? 처분을 받은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된대요. 그런데 아까 여기 봤지만은, 그죠? 지금 여기서는 수사 과정이니까 피의자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참고인이 왜 들어가냐? 그죠? 그러니까 요런 말들이 틀린 거죠. 그리고 교부할 때도 지금 뭐를 교부하는 거야? 교부할 때도 사본을 교부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영장 원본을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사본을 교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3번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고 이제 4번에 한번 가보자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피압수자에게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압수수색하고 경찰서 사무실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이제 형사 반장이 물어보는 거야. 야, 누구야? 이제 너 그거 피의자 거 그 컴퓨터 그 하드 메모리 갖고 왔냐 했더니, 아, 맞아요, 깜빡했네요. 지금 빨리 갖고 올까요? 아직 유효기간 4시간 남았는데 얼른 가서 갖고 올까요?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깜빡하고 압수수색 못 해왔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해당하는 영장으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동일한 영장으로서는 다시 압수수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영장은 무조건 뭐다? 한 번 목적을 달성하면 일회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같은 영장으로 또 제시하고 또 들이닥쳐갖고 압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유효기간 남았다고 하더라도 어쩐다는 거야? 그 영장으로는 압수수색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대박이죠? 그죠? 요거 제가 옛날서부터 강조했었어요. 2005년서부터 2004년 5년 이럴 때부터 강조했었는데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까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쵸, 깜빡하고 만약에 압수 못해온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장 유효기간 남았다 해서 다시 들어가갖고 갖고 올 수 없고 새로 영장을 또 받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뭐예요? 피압수자에게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거 틀린 말이죠. 그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예. 유효기간 남았다 하더라도 어쩐다? 예, 쓸 수 없다. 일회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5번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판례 번호 좀 적어봐. 거기다가. 자, 거기다가 판례 번호를 어떻게 적냐면 2017도에 9747. 내가 여기 타이프 한번 쳐볼까? 2017도에, 아이고 왜 이러냐 이거. 17도에 9747. 자, 요거 꼭 공부 좀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읽어볼게요. 국내에 있는 원격지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해서는 원격지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으나 정보 저장 매체가 역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은요, 원격지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쩐다는 거야? 달래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2017도에 9747 판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격지에 이메일 압수수색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원격지 압수수색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역외에 존재하더라도, 해외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역외라는 건 해외,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 그래서 정답,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그쵸? 정답 몇 번이었었어? 자, 2번이라 그랬었죠? 2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쵸?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 있어서, 그래서 객관적 관련성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도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모두 충족됐을 때 비록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그죠? 예, 압수수색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제가 하루에 1개, 2개 이렇게라도 어쨌든 꾸준하게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좀 일도 많았고, 제가 이 강의를 업로드 했을 때 뭔가가 신바람이 나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그런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뭐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적었죠. 그래서 제가 업로드를 좀 부지런히 못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열심히 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